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혼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물음의 과정이다. 혼은 개인을 뛰어넘는 대의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오늘은 삶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지훈 작가가 수많은 대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세 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즉 혼, 창, 통의, 깨달음과 독자와 나누는 책입니다. 진정한 혼이란 무엇이며 혼이 사람과 조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혼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많은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고민한다. 돈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 물론 누구나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혼을 바쳐가면서까지 일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혹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영자라면 이해득실을 전부 버려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죽어도 지키고 싶은 무엇을 최소한 한 가지는 마음속 깊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혼일 것이다.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중국 최고 부자인 당신에게 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돈은 일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지혜와 근면의 보답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 따지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과 대가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숭고한 경영 철학이 필요한 시대이다.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이끄는 힘 역시 혼임은 물론이다.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 삶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 있게 가꿀 수 없다. 나로 인해 세상이 변한다는 의식을 심어라. 미국을 대표하는 극사실주의 화가이며 사진작가 그리고 포토리얼리즘의 창시자로 불리는 척 클로스라는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지겨운 닷새의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주말 동안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재미있게 놀아야 해. 나는 끔찍했던 지난 5일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장난감이 필요해. BMW 컨버터블이 필요해. 요트가 필요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정말 미친 짓 같거든요. 아무리 높은 연봉이라도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즐거움이 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계란 놀라울 정도로 못돼 먹은 겁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어떤가? 당신도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오직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80%에 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발의 쇠고랑을 찬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치근한 무리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내가 여기 왜 있는가를 늘 되물어 봐야 한다. 그 끝없는 물음의 과정, 그것이 바로 혼이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땐 고민 없이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그 일의 최고의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좋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승부사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의 성취 비결. 이 회사의 전설적인 CEO인 스티브 잡스는 2009년 11월 포춘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최고의 CEO로 선정됐다. 올해의 CEO만 해도 큰 영광인데 지난 10년간 최고의 CEO로 꼽혔다니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위인이나 성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사실 그는 그야말로 결점투성이의 인간이었다. 잡스의 인생은 결점 많은 한 인간이 큰 꿈과 용기를 갖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잡스의 삶은 출생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태어난 지 불과 몇 주도 안 돼서부터 양부모에 의해 자라게 된다. 대학원생이던 그의 생모가 아이의 장례를 위해 입양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 늘 우는 소리를 하는 외톨이였고 여러 차례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뭔가를 조립하고 컴퓨터를 만지는 일을 미치도록 좋아했다는 것이 하나였고 한번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 또 하나였다. 이러한 기질들을 바탕으로 잡스는 20세란 어린 나이에 애플을 창업한 뒤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어냄으로써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는 불화를 빚은 끝에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됐다. 30살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는 여전히 돈이 많았지만 회사에서 버림받은 그에게 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런데 잡스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새로운 회사들을 창업하거나 인수해 경영하면서 화려하게 재기했다. 자신이 인수한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통해 성공을 이룬 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뒤이어 애플의 CEO로 복귀해 아이팟과 아이튠즈,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니 말이다. 잡스는 지난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했다. 정치인의 연설 중에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이 최고의 연설로 꼽힌다면 경영자의 명연설 중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빼놓을 수 없다. 정녕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실패가 인생에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꿈이란 무엇인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연설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최상의 사건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 일로 인해 성공에 대한 중압감이 사라지면서 처음 시작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 그를 이렇게 세워준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긴 시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스스로가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애플에 복귀한 후 잡스는 이전에 해고당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점을 반성하고 고쳐 나갔다. 무례하고 오만하며 독불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스스로를 CEO가 아니라 CLO, 최고 경청자라고 칭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팀워크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도 소비자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잡스에겐 아직 한 가지 시련이 더 남아 있었다. 2004년에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3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 처음의 진단이었지만 천만다행히도 그의 암은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밝혀졌고 그는 수술을 받아 재개하게 된다. 죽음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인생에 대해 더 큰 교훈을 얻게 됐다. 그는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야기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타인의 소리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직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심장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모에게 버림받고 큰 성공을 이룬 뒤 곧바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나이 40에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스티브 잡스. 우리가 그에게 배운 것은 창조 경영, 디자인 경영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그에게서 큰 꿈과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당근과 채찍으로는 빈 껍데기만 얻을 뿐이다.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만드는 동력은 그 일의 의미와 즐거움에 있다. 사실 연봉, 승진 같은 보상으로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심리학 연구에 의해 규명되기도 했다.
자기결정선 이론을 주창한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의 에드워드 대시 교수에 따르면 사람에게 내발적 동기와 외발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 내발적 동기란 어떤 행위 자체가 즐겁고 자연 발생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거나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스스로 원해서 게임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에 내발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 혹은 재미있게 놀았다는 만족감이다. 반면 외발적 동기란 행위가 뭔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디오 게임은 좋아하지만 공부는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부모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사줄게 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상을 받는다는 외발적 동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내발적 동기가 외발적 동기보다 더 지속성이 있고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며 더 큰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내발적 동기의 경우 활동에 열중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므로 언제까지나 높은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활동이 계속 유지돼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반면 외발적 동기부여의 경우 대부분 효과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외발적 동기부여가 자칫 잘못하면 내발적 동기마저 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원래 내발적 동기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한 활동에 대해 보상을 줌으로써 역으로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자발적인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기업의 보상 시스템은 종업원이 스스로 일하려는 동기, 즉 내발적 동기를 오히려 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결정성 이론 학파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도 동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한다. 내발적 목적과 외발적 목적이 그것이다. 내발적 목적이란 개인적 성장, 좋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따위가 해당한다. 반면 외발적 목적이란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남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따위가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발적 목적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외발적 목적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며 과업을 수행할 때보다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발적 동기와 내발적 목적이 필자가 말하는 혼과 일맥상통함은 물론이다. 자기결정성 이론 연구는 개인과 조직에게 왜 혼이 중요한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근과 채찍이 조직원에게 끌어내는 것은 표피적인 열정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심을 다해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그들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열정과 의지를 불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이요 대의이다. 이지훈의 혼, 창, 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읽어드렸습니다.